11월 8일 토요 복병 필살기 예상 방송입니다. 간단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상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 방송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3주간에 걸쳐서 매경주 문자 예상에서는 복승식과 삼복승식을 모두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따른 결과가 팬 여러분들의 이제 항의도 있었고요. 이제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공략의 선택이 좀 쉽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저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방식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성적이 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많은 막건수로 인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기존의 이제 문자 예상 방식인 복승식 위주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복 공략은 그러니까 뭐 소위 복승식 환수가 정말 적은 경주, 뭐 복승식 뭐 1.5배, 뭐 2배가 안 되는 이런 경주, 또는 정말 강한 노림수의 삼복 공략마가 있을 시에는 이제 하루에 1개 또는 2개 경주만 선택과 집중으로 삼복수 공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 노림수 보병이 출전한 제11경주가 메인 추천 경주고요. 저는 자신있게 선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불안한 인기마가 편성된 경주가 많은 만큼 저의 분석과 또는 조교사 취재의 내용이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준비된 추천 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추천은 제2경주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5경주, 6경주, 8경주 A급의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11경주를 강력한 노림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딱 3파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경주입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1번 아리온 킹카, 그리고 8번 랩처, 여기 외곽에 있는 11번 홀리티아라. 자, 이 3대의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아리온 킹카는 직전에 선두 경합에 최선의 버티기였고, 8번 랩처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임력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2위의 마필은 직전에 실전에 입상의 겸 있는 그런 전력들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노림수를 볼 수 있는 마필 바로 11번 홀리티아라입니다. 홀리티아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GM사 때는 이 마필이 출발이 상당히 느렸습니다. 물론 이제 출발 자세 불량의 그런 여파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9월 25일 딱 한 달 새에 이 마필이 GM사로 합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모습을 지켜보면 종반에, 그러니까는 초반의 스타트도 정말 빨랐던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제 뒷심의 완성도만 놓고 본다면 저에 따른 판단은 1번과 8번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11번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 또는 잠재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됐던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홀리티아라. 그래서 3파전 속에 좀 더 비중을 둔다면 11번 마필을 강하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네이선이고요. 자, 이의 마필 중에 복병 마필을 꼽자라면은 뭐 딱 한 마리입니다. 5번 유쾌한 승자인데, 그러니까는 유쾌한 승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반면에 종반에 딱 한 발을 쏠 수 있는 추임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간에 3파전 속에 환수는 분명히 되고요. 안고 한다면 5번 마필에 따른 선정 가능성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경주를 정리해보면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1번, 8번, 11번에 먼저 경합을 예측해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11번입니다. 홀리티아라. 그리고 복병 마필은 5번 유쾌한 승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이 경주는 제가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 추천 경주를 그야말로 이제 뭐 배팅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나 확신이 있고요. 자신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변에 첫 번째 추천 경주는 제 2경주입니다. 먼저 이번 경주의 키를 쥐는 마필은 저는 2뒤의 마필을 꼽을 수 있겠는데 바로 3번 검은숲입니다. 자, 이 마필을 먼저 강하게 주목하고요. 그리고 복병 마필은 5번 미스터 태양입니다. 3번 검은숲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는 당시의 편성이 좀 약하진 않았었죠. 그때 뭐 JD 강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대상 경주줄했던 그런 전력이었었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마필의 능력이 좀 믿음이 가는 게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 같은 경우에는
선두 경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이제 3코너 지점에서 많이 순위가 밀렸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 마필이 중반에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웬만큼 능력이 없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밀렸을 때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많이 성장된 그런 근성과 종반의 탄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편성이죠. 그러니까는 이 경주에서 3번이 변화를 보여줬는데, 과연 상대 마필이 강한 편성일까? 라고 놓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 바로 3번입니다. 검은숲 3번 마필을 먼저 강하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자, 이의 마필들은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반에 추입 대결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러면 필이 주목할 마필이 바로 5번입니다. 미스터 태양. 미스터 태양 같은 경우에는 형제마가 딱 2마리가 있습니다. 국내에 뛰고 있는 마필. 투혼의 반석. 그러니까는 1등급의 활약 중인 외산마 강자급이죠. 강자급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 기록 중인 마필인 살바도르난 마필. 자, 그러면 혈통적인 기대치가 높은 마필인데 약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스타트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추입 경쟁으로 간다면 1300m 여건을 고려봤을 때는 5번 마필에 따른 종반의 추입력, 저는 충분히 경쟁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3번 검은숲을 먼저 주목하고요. 필이 안고 갈 보병 마필은 5번 미스터 태양도 충분히 관심 마필과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내용도 좋기 때문에 자신있게 강도를 높이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200m 레이스고요. 제가 이 경주는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리해서 들어갈 경주는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과는 좀 봤을 때는 조촐한 편성이랍니다만 저는 4두의 마필의 접전을 먼저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마필들이 거의 능력 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전이 불가피해 보이고 저는 현장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4두의 마필 압축해 본다면 2번 위즈윈, 그리고 4번 파사스포트, 5번 마이티 초이스, 7번 마이머닝스. 자, 이렇게 4파전으로 먼저 압축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저에 따른 능력 평가죠. 잠재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 저는 7번을 꼽습니다. 마이머닝스. 그러니까는 데뷔전 때 성적이라든가 걸음의 여력만 놓고 본다면은 4번 파사스포트에 따른 걸음이 가장 좋았고요. 근데 이제 2번 위즈윈이라든가 5번 마이티 초이스 조금은 부진했던 모습이었고 7번도 직전에 데뷔전 때 3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자, 그런데 단 한 경주를 가지고 능력을 평가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필들의 능력 평가는 그야말로 엇비슷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런데 저에 따른 조금의 확신이 있다라면은 7번입니다. 자, 이 마이 머닝스에 따른 능력을 저는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7번 마필을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주고요. 2위권에서는 현장의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근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은 저는 2번 위즈윈도 비중 있게 봅니다. 2번 마필, 그리고 4번 파사스포트. 그래서 견적을 봤을 때는 7번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우선순위 놓고 본다면 2번과 4번, 2번, 4번, 그리고 5번은 안고 가는 정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압축은 되지만은 혼전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이런 경주는 3복을 들어가신다면은 이 조합만 공략을 해도 딱 3방이면 공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복 공략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은 혼전 속의 7번 마이 머닝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그야말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크게 저는 변수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먼저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라운블레이드. 라운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정말 중반의 탄력이 아쉬울 정도의 그 정도의 걸음이었고요. 그러니까는 거리가 너무 짧았었고 초반의 거리차가 너무 아쉬웠던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라운블레이드.
그런데 이제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1300이라는 충분한 거리가 주어졌고요. 자, 이번 주에 1조 마방은 3두의 마필 정도가 나오는데 추진했을 때 3두의 마필 모두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가가 좋고 상태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8번 나온블레이드는 상태도 좋고 직전에 복귀를 놓고 본다면 1300m 레이스 또는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나온블레이드 먼저 믿고요.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바로 7번 썬더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선인용 마필인데 아마도 이제 이번 경주 저에 따른 예측은 순발력이 가장 빠른 마필은 바로 7번이고 직전에는 정말 머리차로 아쉽게 3위권에 그치긴 했는데 선두 경합이 분명히 있었고요. 직전과 이번 경주를 비교해 본다면은 오히려 경합은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바로 7번이고요. 썬더파이터. 그리고 1번 라이트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지 내용이 있냐면 조교사 인터뷰를 통해서 봤을 때는 훈련 때는 걸음이 정말 좋은데 실전의 걸음이 좀 아쉽다고 평가가 나온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지난 10월 달에 GM사 때 걸음을 지켜본다면은 위력 자체는 상당히 많이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이전 대비 분명히 성장된 걸음이고 마찬가지로 전개 이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1번 이렇게 느린 마필 아닙니다. 추임력 발휘의 강점 보이긴 했습니다만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번 마필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은 이의 마필 중에 상대마를 꼽자라면은 역시 11번 고스트입니다. 이전의 경주력과 또는 직전에 9월 6일 보여줬던 경주력은 완벽하게 달라졌던 모습이었는데 물론 직전의 편성이 강했던 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자체의 성장세가 돋보였던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고스트. 그래서 저는 4경주는 강력한 믿음의 축에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고 순서대로 본다면 8번 나온블레이드를 강한 믿음의 축 인정하고요. 2위권에서는 7번 썬더파이터, 상대마는 1번 라이트윙, 그리고 11번 고스트.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이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추천 경주고요. 그야말로 이제 저에 따른 분석과 이게 취지 내용이 그야말로 일치를 하기 때문에 자, 이 경주는 좀 더 강도를 높이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2뒤의 마필을 꼽을 수 있겠고요. 길이 있는 마필들 8번 골든 세이브, 그리고 10번 이클립스 마블, 2뒤의 마필입니다. 10번은 그나마 이제 인기 마필 중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에 데뷔전을 1400을 치렀는데 당시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3위권에 그쳤던 모습이었고 종말의 걸음은 약간 무뎌지는 듯한 그런 걸음이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정말 끈끈했습니다. 직전의 경주. 근데 직전에 복귀를 해보면은 선두 경합이 분명히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데뷔전을 1400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선두 경합도 없고요. 그냥 선행 찬스를 맞이했고 직전과 비교해 본다면 거리 부담이 100m 줄어들었기 때문에 10번 마필의 여건 자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실전 적응을 마쳤다는 점도 직전 이상의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자, 가장 키를 주는 마필, 복병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자, 이 골든 세븐한 마필인데,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제가 기본적인 능력 평가죠. 잠재 능력을 이미 GM사 때부터 상당히 높게 평가됐던 그런 전력이었었고, 마방에 따른 조교사 취지 내용은 뭐냐면은, 이 마필의 성격이 상당히 급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물고 튀려는 성이 너무 강하고요. 그래서 초반에 힘을 써버리고 그대로 제풀에 지쳤던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마방에 따른 작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따라가는 작전을 세우고 있고요. 저는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이상의 걸음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골든 세이브. 마방의 기대치가 높다는 점과 저에 따른 분석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골든 세이브가 키를 주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었고요. 자, 이 마필 중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역시 10번 이클립스 마블이 충분히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 10번. 자, 이번 경주 자신있게 준비된 두 번째 추천 경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800m 레이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불안해 보이는 인기 마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저는 오히려 봤을 때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을 뒤로 돌리거나 지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에 따른 환수가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략의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제가 3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 외의 마필 중에 킬 수 있는 마필은 2번 스터닝 서버, 그리고 9번 고스트 크리솔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기의 핵심은 말이 9번입니다. 고스트 크리솔이고요. 이번 경주에 가장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는 마필이 말이 9번 마필인데, 저는 냉정하게 아직까지는 고스트 크리솔이 검증된 능력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근의 성적도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그냥 호민권이 딱 그대로 끝났던 그런 경주였고요. 과연 9번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까? 또는 제가 이번에 노림수를 해볼 수 있는 3뒤의 마필과의 능력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은 저는 만만찮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마필은 합니다만 9번 마필은 가장 후순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었고요. 자, 필히 주목할 보병 마필은 바로 2번입니다. 스터닝 서브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선행전개 또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아쉽게 종반의 걸림이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백기 장기 휴양이었죠. 공백기를 거치면서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충분히 실전 적응을 마친 바 있었고요. 전개점이 정말 좋네요. 저는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전에 공백 이전의 경주를 봤을 때는 1700도 선행으로 1순했던 마필입니다. 여력 좋은 걸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 경주 딱 지켜보면 이 마필 외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4번 파이널 질주 정도?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선행이건 선입이건 취입이든 간에 이번의 전개는 그야말로 최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백 점검을 마쳤다는 점과 마방했다는 취지 내용 또는 인터뷰 내용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가장 주목할 보병 마필은 바로 2번입니다. 스터닝 서브. 그래서 제가 6경주는 9번 마필은 가장 후순위고요. 2번 마필 포함해서 3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 추천 경주를 자신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정말 혼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주의 혼전인 이유가 뭐냐면은 전개축도 정말 까다롭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세에 있는 2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혼전도가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혼전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혼전도가 높긴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경주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정리를 해보면은 10번 많이 노다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있는 마필들이 2번 영파이터, 5번 PNS5, 9번 스타트업, 11번 굿모닝컴, 저렇게 4뒤의 마필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노다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속 입상입니다. 거의 뭐 4연속 입상을 기록 중인 마필인데 내용 자체는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는 직전에도 이 마필은 전개가 이렇게 썩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어코 역전에 성공했던 그런 근성과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10번이었고요. 10번 많이 노다지를 저는 가장 주목하고요. 자, 이의 마필 중에 2번과 9번,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세 2세 마필이고 5번 PNS 오로한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4세 마필인데 저는 이 중에서 좀 더 그나마 유력해보는 마필은 2번과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강한 능력마가 없기 때문에 전개가 정말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면은 2번 영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전에 전개가 꼬였습니다. 3단 외곽 전개였는데 마방에서도 이번 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을 토로했던 그런 마필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충분히 동일한 2세 마필 2번, 9번, 11번 중에서는 가장 전개가 유리한 마필은 바로 2번이고요. 그리고 5번 PNS5도 최근에 달라진 게 뭐냐면 지난 8월 달에 승급한 후에 이제 두 번째 경주였는데 선두 경합에 정말 조금 차이를 줬습니다. 조금 차이로 당시 기록에 나쁘지 않았었고요. 또한 직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걸음이 좀 밀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종반에 나오는 탄력감 자체가 좋았던 마필이 바로 5번입니다.
자, 그러면 7경주로 한번 정리해봤을 때 능력차는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10번 마필도 신인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는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압축해 본다면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10번입니다. 많이 노다지 10번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2위권에서는 2번 영파이터 그리고 5번 PNS5가 우선순위입니다. 2대의 마필. 그리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9번 스타터, 외곽에는 11번 굿모닝컵 저렇게 추천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는 상승세 마필들도 있겠고 소면서 이제 4등급에서는 웬만한 편성에서는 이제 입상을 도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 마필들이 많이 나온 경주가 바로 이제 8경주입니다. 근데 이 경주 역시 저는 가장 강한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이 키를 주고 있다 라는 판단이고요. 그 마필은 4번 웨스턴권입니다. 현재 강력한 인기 마필로 두각이 되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경주 역시 3대 마필의 우세를 먼저 점쳐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4번 마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불안하다 봅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마필 역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고는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노림수의 마필은 3대 마필 우선순위이고 4번 마필은 그 이후에 후순위입니다. 그러면 4번 마필을 제가 왜 저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이 마필이 4등급 승급전에 우승을 했고요. 근데 우승했을 때 부담 중량은 52kg였고, 그리고 이제 9월 6일은 55kg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전과 비교해보면 이제 3kg 늘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복귀를 해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서는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걸음의 위력이었었고 또한 직전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선두 경합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끈끈하게 버티는 정도의 그 정도의 걸음이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저에 따른 복귀 내용이고 냉정하게 봤을 때 웨스턴거는 6월 28일 경주를 지켜본다면 이번에 나오는 7번 마필이죠. 드래곤킬러 이 마필과 같은 경주를 치를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부담 중량은 웨스턴건이 3.5kg를 더 짊어졌는데 그때 성적은 어떻게 되냐면 드래곤킬러가 2마신을 이겼습니다. 4번 마필을. 그런데 이번 경주 2뒤의 마필의 부담량 차이가 정확하게 3.5kg입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경주와 동일한 부중을 짊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웨스턴건이 드래곤킬러를 압도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4번 마필. 그리고 최근의 경주죠. 8월 2일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오렌지 타미널 마필, 이번에 6번 마필인데 이 마필과 동일한 부중을 52kg 짊어지고 그때 당시에 2뒤의 마필의 격차는 4번의 3마신. 물론 웨스턴건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2뒤의 마필 부중 차이는 무려 웨스턴건이 1.5kg를 더 짊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복귀를 놓고 봐도 그렇고 냉정하게 산수적으로 본다면 4번 마필이 이번 경주에 강력한 인기 마필일까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불안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8경주는 우선순위 누림수는 3뒤의 마필이고 4번 마필은 후순위로 안고 갈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8경주는 첫 번째 A급 추천 경주고요. 자신있게 압축 공략의 임팩트 있게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고요. 강력한 믿음의 축에 2위권이 접전인데 저는 2위권에서는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에. 그러면 대략적인 구도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말이 8번입니다. 지산포스. 이 마필의 능력을 가장 주목하고요. 그리고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을 순서대로 봤을 때 1번 게이트 수도 본다면 3번 5번 그리고 6번입니다. 4뒤의 마필이 가능권입니다. 8번 지산포스는 올해 이제 대상경주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3간 대회에 출전했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편성은 그렇게 강했던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자, 그런데 2위권 마필을 무려 16마신을 이겼다는 거는 그에 따른 능력을 정말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겠고요. 저는 한 단계 올라섰다는 판단이고 승급전에 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능력, 이 정도의 부담 중이라면 저는 우승이 유력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 발이 8번입니다. 지산포스 먼저 믿고요.
아무래도 이제 5번, 6번이 인기 마필로 많이 팔릴 텐데, 저는 이 뒤의 마필을 비교해 봤을 때는 골든하노에 따른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 골든하노. 그리고 이제 6번 연희히어로가 제가 볼 때는 좀 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희히어로도 이제 이전에는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었다가, 지난 8월 달의 경주를 기점으로 좀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에 또 10월 달에 나와가지고 종말 걸음이 무뎌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봤을 때 1800에서는 선행을 나서더라도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다. 최근에 경주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6번 마필은 좀 고민스럽고요. 자, 이의 마필 중에 가장 키를 쥐는 보병 마필은 바로 이 3번입니다. 자, 이 펑크레이지인데 물론 이제 펑크레이지도 어느덧 6세의 나이가 됐습니다. 전성기가 지난 시점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이전의 경주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3등급에서는 정말 강자급입니다. 근데 이제 부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담 중량 때문에 2등급 경주에 가가지고 점핑 출전, 감량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서는 수를 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진했던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펑크레이지라는 마필이 과연 최근의 능력 대비 장점을 100% 살렸을까? 라고 놓고 본다면은 그렇지 않은 경주가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7월 5일 경주를 지켜봤을 때 걸음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이 편성 대비해 본다면 신인기수의 기승이긴 합니다만 4.5km의 이 감야 이점은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크게 느껴집니다. 마방에서도 이 마필은 정말 고민스럽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 편성의 4.5km의 감야 이점에 펑크레이지의 능력이라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주의 보병 마필은 바로 이 3번입니다. 펑크레이지. 그리고 1번 컴플리트 리더 같은 경우에도 8월 2일 경주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구경주는 강력한 믿음의 축에 물론 이제 8번 축에 5번이 저는 유력하다 봅니다. 8번 축에 5번. 그렇지만은 이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정리해본다면은 8번 축에 5번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보병 마필은 바로 3번입니다. 펑크레이지. 그리고 1번 마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공략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경주는 강력한 믿음의 축에 2위권의 접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경주네요. 강력한 믿음의 축은 있겠고요. 2위권은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저는 우선순위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할 마필은 6번 리얼딜입니다. 자,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보여준 성적이라든가 또는 공백 기회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주행사 때 걸음을 지켜본다면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능력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6번 리얼딜. 이 마필을 저는 먼저 믿고요. 자, 2위권에 저에 따른 누림수는 4번 두손 오픈 그리고 9번 블랙 모션인데 두손 오픈은 직전에 1200거리를 뛰어가지고 여력 좋게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자, 물론 직전과 비교해보면은 거리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고요. 편하게 선행을 받는다면은 직전 정도의 걸음이 저는 충분히 1400까지는 통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4번 마필은 주목하고요. 자, 이의 마필 중에 이제 가능권은 7번, 9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인데 실제로 이제 11번 마필의 능력은 가장 저평가될 수 있겠고요. 직전에 약간의 호전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마반도 이적을 했고 여러모로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반면에 9번 블랙 모션은 부중이 좀 높긴 한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바로 9번입니다. 그런데 부담 중량 때문에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GM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저는 많이 호전이 됐다는 판단입니다. 그에 따른 이제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마필이 9번이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7번 도끼 드래곤도 최근에 복귀를 해봤을 때는 꽤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기 순위는 6번 축에 7번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에 따른 우선순위는 6번 리얼딜을 기본적으로 축을 해가지고 4번과 9번입니다. 이의 마필 먼저 누림수로 가져올 수 있는 레이서 되고요. 이의 마필 중에 상대 많은 7번 도끼 드래곤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제 10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의 1200m 레이스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된 토요일 경마 중에 가장 강도 높게 또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는 바로 이제 11경주입니다. 꼭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전이고요. 정말 접전이고 불안한 인기 마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특히나 이제 1200 거리기 때문에 전개도 정말 혼전도 높은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저는 먼저 키를 주는 마필 3류의 마필로 봅니다. 3류의 마필 바로 6번 발베니, 7번 옥천 스나이퍼, 그리고 10번 이클립스 베리. 기본적인 능력 평가로서는 10번 마필의 기대치가 가장 높긴 합니다. 안에 주요 3세 암말 대상 경주 때 정말 선전했던 마필이었는데 뭐 이 정도 여건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 불안한 인기 마필이 많긴 한데 10번 마필에 따른 기대치는 먼저 높게 보고요. 10번 마필. 자, 그리고 바로 6번 발벤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그러니까는 지난 9월 20일 경주에서는 종반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탄력감을 보여줬고요. 그때 당시에 3등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선전했었죠. 그리고 직전에는 1400을 뛰었는데 뒤늦게 이런 건 좋긴 했습니다만 하위권에 거쳤고요.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분명히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베니라는 마필이 이제 7세의 나이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은 2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 바로 6번입니다. 발벤이고요. 자, 저는 그래서 오히려 1200거리에서 최근에 가장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여건 자체는 나쁘진 않다 라는 판단이고, 특히나 이 편성이 선두경합이 정말 치열합니다. 선두경합이 그야말로 그냥 빠른 마필이 아니라 아주 빠른 선행력 마필이 너무 많기 때문에 6번 마필에 따른 선정 가능성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6번 마필. 그리고 이 경주에 가장 키를 주는 마필은 바로 7번입니다. 옥천 스나이퍼고요. 자, 그럼 이제 옥천 스나이퍼는 직전 경주의 페인이 외곽 사행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반에 월등히 날라오는 그런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7번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 옥천 스나이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이렇게 악벽이 심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인데 직전에 초반에 앞선을 장악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밀리면서 다소의 외곽을 돌다 그대로 사행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이번 경기에 내 측의 자리 선점이 딱 된다면 절대적으로 무시할 마필이 바로 7번이고, 이전에 선행을 나서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던 마필인 반면에 직전에는 추임력으로 전개의 불리함 속에 올라오는 추임력을 보여줬다? 이거는 분명히 마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개를 여러 번 고민해 봤습니다. 예측해 봤을 때 빠른 마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2역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선의권 전개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선행까지 가능한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디에고 기수의 기승이었죠. 너무너무 호흡이 최악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2역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경쟁이 된다. 충분히 주목한 마필은 바로 7번입니다. 옥천 스나이퍼. 그래서 11경주는 안고 갈 인기 마필, 그렇지만은 주목할 보병 마필들이 이번 경기에 키를 쥐고 있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불안한 인기 마필도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이에 따른 종합에 자신감 있게 공략할 수 있는 A급 메인 추천 경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 방송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상을 하면서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적중을 했을 때 크게 이길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저의 분석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에 따른 고민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경주 분석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항상 부족함이 없고요. 분석과 취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경주 분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취재를 통해서 또는 분석을 통해서 항상 부족함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이제 피드백이라든가 또는 조언이라든가 질타 등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대승과 큰 행운을 기대하면서 저도 최선의 준비로 현장 예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